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정치의 9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장 1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까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어떤 정보 획득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전략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강의 목차는 지난 시간에서 정치 토대 분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스왑 분석, 위험 요인 분석, 사후 예측 분석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 차별화와 경쟁력을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STP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려지지만 우리는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볼 것이고 사실 나와 있는 용어들은 보면은 여러분들 좀 교양적인 수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역 현황 분석 그리고 선거 정보 분석 두 가지를 했었죠. 다음에는 서랍 분석인데요. 서랍 분석은 각 이니셜들을 가지고 서랍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trength라는 장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S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예, W는 단점을 의미하죠. weakness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opportunities, 다양한 기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위협은 threat 해가지고 T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니셜들을 가지고 SWOT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엔 주로 그 정치적 활동을 위한 지역 현안 그리고 관련된 기존의 어떤 정보를 통해 선거 관련해서 어떠한 지지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후보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이슈나 과거 경험 이러한 부분에서 정치인이 가졌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미래에 예측되는 후보자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왑 분석할 때 S, strength라고 하고 있는 후보자의 장점은 후보자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 정치인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명확하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을 후보자의 장점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장점, 단점, 기회, 위험 요인별로 이렇게 목록화하면 자신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점은 후보자가 자신 없는 부분, 약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한 약점들은 대개 상대방이 공격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지거나 공격받는 것이 두려운 무언가, 이것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후보자의 캠페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요인들,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정리해보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후보자가 정치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회에서 많이 볼 수 있겠죠. 또 장점도 극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후보자의 위협 요인, threat, 그죠? 예, 후보자의 캠페인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
예? 그러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요인,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록들을 만드는 것이 스왑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점, 단점, 기회, 위험 요인에 대해서 예를 한번 써 보았습니다. 사례들 돼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장점으로서 후보자의 풍부한 어떤 경력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관련된 분야의 전문직을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폭넓은 어떤 인맥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신뢰가 많이 쌓였다. 이런 거 개인적인 어떤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점으로서는 정치 경험이 예를 들어서 정치 신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력을 가졌는데 정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야 선거 관련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도 또 단점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다 더 민주적이기보다는 권위적인 인물로 이렇게 비춰졌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회 요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정치 신인에 대한 높은 관심들. 예를 들어서 기존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인물의 발굴, 인물의 출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고 하면 외부 환경이 그러한 기대가 높다라고 하면 이것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신인이 본인에 대한 스왑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그리고 출마한 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소수이다, 적다 이런 것도 외부적인 상황 요인이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위험 요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다. 특히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떠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 국회의원, 아니면 현 관련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죠?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의 경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경제 위기가 되면 그 부분을 슬기롭게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금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젊은 층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에 소속된 어떤 후보자였다. 그러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이렇게 하며 이런 부분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이 지지를 받을, 그죠? 그러한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스왑 분석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모든 영역에서 진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기회와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전략들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활용 가능성도 당연히 높겠죠. 그죠? 네, 네 번째로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앞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캠페인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을 목록화해 보는 것.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들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위협이나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 위협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목록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위험 요인은 내적, 외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제안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감한 이슈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외적 위험 요인으로 목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집단, 어떠한 조직에서 이것을 반대할까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또 내적인 위험 요인으로서는 실무자의 어떤 이탈이나 내부 갈등들, 어떠한 조직이든 내부적인 갈등, 이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서로 조직이 뭐 상처를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캠페인 운영, 정치적 활동에서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위험 요인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조직 내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민감한 이슈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나누고 있는지, 그죠? 양분화시키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예, 선거활동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해서 사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소위 말해서 우리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어 가겠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그러한 플랜 B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닥칠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 보며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후보자의 위험 관리 역량을 외부에 또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하면, 그죠? 그러면 후보자에게는 그러한 위험 요인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그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그러한 역량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태도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요인을 분석해 놓으며 그러한 성공적인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린 위험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네, 위험 요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내부적, 어떤 부분은 외부적 위험 요인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적은 다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높은 뭐 10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매우 영향이 높을까? 아니면 적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많이 영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명확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아래,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위험 발생 가능성과 후보자에 대한 영향력을 척도로 평가하며, 이렇게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해서 척도로 평가하면 위험 요인의 순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이고 10인 경우에는 이게 순위가 1번이다. 이거 가장 위험하고 발생 가능성도 있고 나에게
영향력도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후보자에게 미칠 위험 요인의 영향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적더라도 어떤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큰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영향력은 큰데 뭐 발생 가능성은 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영향력이 1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앞으로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또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은 적을지 모르더라도, 그죠? 적을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큰 문제를 야기해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그러한 일들을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 네 번째 정치 토대 분석으로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치 토대 분석 가운데 사후 예측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예측 하는 것은 사후 부검과 대조적인 사전 부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검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죽은 시신에 대해서 부검이 보통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한다는 겁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 본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되었던 뭐 스왑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았던 위험 요인 분석 그리고 사후 예측 분석 유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후 부검과 대조적인 사전 부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캠페인 때 발생 가능한 위험성과 장애물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앞서 위험 요인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죠? 실패 원인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앞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실패하게 된다면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획을 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 이벤트를 했는데 실패한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실패할 것인가? 인력 동원해서 실패하는 것인가? 미디어의 어떤 관심, 미디어의 노출이 적어서 실패했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 원인을, 요인을 목록하는 것이다. 앞서는 본인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후 예측은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즉 사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정치 주체에서는 전체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만약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분석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앞서 분석이었죠. 그죠? 어떤 문제가 앞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사후 예측은 어떠한 정치활동 단계별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그것을 위험 요인으로 하지만 사후 예측 분석은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서 예상되는 위험 뭐 때문에 그것이 안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목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노출 어떤 이벤트를 하는데 그죠? 미디어의 조명을 받아야지 그 부분이 성공적인 캠페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어 노출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출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앞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통 미디어,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정통적인 어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온라인 미디어, SNS와 같은 이런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안 되었다. 그러면 전통적 미디어는 보도자료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도자료, 그 외에도 몇 가지 목록을 쓸 수 있겠죠. 온라인은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노출, 인지도 확보, 아니면 썸네일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목록을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업무 수행에 대한 캠퍼 관계자의 지나친 자신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그죠?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자신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면밀히 다시 대비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성공하기 위한 통찰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정치적 이벤트가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업별로 위험 요인 분석 목록과 유사한 형태로 목록을 작성하며 위험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 위험 요인 분석 목록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후 예측 목록도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목록화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영역에서 그죠? 마케팅적인 활동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토대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 토대 분석, 정치 환경을 또 정치인의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분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치 토대 분석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이러한 전략으로서 STP 전략이 언급될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P는 Segmentation, 세분화를 이야기하는 Initial Segmentation, 그리고 T는 Targeting,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 설정하는 것이고 P는 포지셔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분화 목표 선정, 포지셔닝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STP 전략이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세분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는 유권자, 집단별로 이렇게 특징들을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캠페인 활동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별 맞춤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을 나눌 때는 지역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으로 해서 집단을 나누거나 이들을 통해서 인물이나 의견에 대한 지지,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요인으로서 충성도나 태도, 나에게 우호적인 집단과 아닌 집단을 나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그러한 어떤 캠페인 전략, 정치 활동의 방법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지리적 변수, 거주 지역이나 온라인 활동 공간. 자, 온라인 어떤 특정한 온라인에서 나에게 우호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거주 지역에서 또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가? 이렇게 집단을 나눠 볼 수도 있겠죠. 지리적으로. 또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에 따라서
그러한 특징별로 집단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분리된 집단 간의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집단 간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말은 집단 내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 집단 사이에는 집단 간에는 차별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세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 내에는 동질적 경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집단 내 특징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을 나누고 이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세분화는 비용, 집행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집단이 많으면 더 많은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부적절한 세분화 기준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세분화 기준들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집단 간에는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집단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 어떤 확보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STP 전략 가운데 S에 대한 세분화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T, 목표 선정, 타겟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포지션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치와 마케팅 관련해서 정치 토대 분석에 대한 부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치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차별화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분화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차별화 전략으로서 포지셔닝과 관련된 그리고 목표 선정과 관련된 타겟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슬로건이나 음악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